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18만원 바닥 탈출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지금 컨센서스가 보시게 되면 5,850억이죠. 매출의 영업이익이 이제 2,220이요. 전년 동기 이제 2020년도 이제 4분기가 4,987억. 그러니까 2020년도에 3분기가 아마 실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가 4,987억에 영업이익이 1,647억인데요. 지금 컨센서스 형성된 것은 매출액이 저 정도면 한 17.3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4.91% 정도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잠정 실적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름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여전히 반영을 안 하고 있죠. 보통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기간에 일어나는데 컨센서스 형성이 되면서 수급의 변화가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선침의 형태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수급 변화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셀트리온 현실이죠. 그래서 분명히 실적은 지금 그 전체로 보게 되면 2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렉트라가 사실 이제 생산의 어떤 원가율 이런 부분들이 공정상의 어떤 효율을 두면서 좋게 나가고 있는데, 뭐 인펠트레가 이제 잘 나가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이 셀트리온이 유럽보다 지금 미국적의 어떤 비중 자체가 헬스케어가 좀 높아지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점유율 올라가는 것들은 단순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이 인플렉트라에 호조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의 어떤 판매 호조와 점유율 상승은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키로나가 그래도 이제 뭐 일단 그 매출이 나왔고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아마존에서 그 없어서 못 판다 하는 이제 이 코로나 항원 홈테스트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분기까지 이제 인플렉트라 이제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21.2%, 작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22%, 11월 달에 23%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보면 계속 이제 인플렉트라의 성장은 계속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 연말에 이제 공시되었던 부분에 이 부분도 레키로나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12월 달에 1,500 정도의 공급, 물론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만 이제 추가 공급 계약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진단 키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안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목표 주가에서 그렇게 뭐 박하게 나가는 데는 아닌데요. 그래서 램시마 IB, 그러니까 미국명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OP 마진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레키로나가 추가 어떻게 이제 매출이 얼마만큼 터지느냐, 최소한 이 5천억대에서 1조 정도 사이에 어떤 누적이 나와야 개발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줬던 부분을 가정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다음 단계의 어떤 이제 이 발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매출로서 만족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아마존의 그 자가 진단 시스템이 입점을 했잖아요. 이게 뭐 국내 자체 개발 테스트기로는 이제 처음이고, 이 본래 이제 아마존 내 오픈마켓으로 형태로 입점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아마존 직접 연락을 받아서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거이니까 상당히 지금 미국 내 수요가 높아지고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이 자가 진단 키트 관련되는 물량들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헬스케어 쪽의 어떤 이 비중들 확대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는 수요가 기반되어서 매출이 권원되는 부분이고, 셀트리온이 여기에도 개발비가 상당히 좀 투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물량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셀트리온을 좀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 경구형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는 이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해야 되는 어떤 지점인데, 오히려 주가에서는 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뭐 투여 방법의 변화라든지 유통상의 어떤 차이점,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셀트리온 극복하기 위해서 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그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죠. 이 CTP63 같은 경우에는 변이 쪽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로 이제 개발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이 슈드 바이러스 중화령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는 중화 능력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판명받았고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동물 효능 시험도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호주에서 진행되었던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칵테일 형태로 진행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이 폐에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를 못 내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달 비율도 항체, 그러니까 정맥 투여보다 항체 치료제보다는 수백 배 정도 우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빠르게 이제 이 개발 능력이 된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 팍스로비드 관련되는 부분하고 포함해가 1,100만 회부죠. 이 머크 관련되는 이 부분은 취소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이 최종적 결정은 아직 안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올해 추가로 이제 5만 명분이 이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3만 6천 명 정도 지금 투여가 됐는데, 이 부분도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도 제가 뭐 공매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오전에 셀트리온 주가 추락의 미스테리, 상당히 미스테리하죠. 기관들도 작년에 가장 많이 팔았고, 외국인과 더불어서, 그리고 공매도가 끊임없이 하락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다국적 투자은행, 이거는 뭐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시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램시마를 개발해서 성공을 시키는 2013년도 뭐 그쯤부터 2017년, 2018년,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이제 다국적 투자은행에 이 리포터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목표가를 낮추는 것들이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는 게 다국적, 특히나 이제 뭐 이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터무니없는 이제 그 목표 주가를 낮추어서 이 공매도의 어떤 배경에 부추기는 어떤 그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이제 분기별로는 조금 이제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만, 연으로 하면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 연으로 따지면. 그래서 2020년도 그리고 작년 초에 4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개발 이후에 국내의 어떤 판매가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분명히 팩트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리제르는 1날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매출은 굉장히 영향을 지금 3분기 이후로는, 3분기에는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관들이 목표가를 낮췄던 부분들의 원인을 좀 제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램시마 SC가 이제 판매가 좀 주춤해서 2, 3분기 실적이 좀 감소했던 부분들. 근데 이제 4분기는 이제 이연되었던 부분과 레케로나가 팔리면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에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셀트리온 같으면, 회사도 좀 이상한 게, 예전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을 하고 우리는 개발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에 이제 현금 배당 관련 부분을 결정한 거 있습니다만 요것도 사실 좀 뭐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과 좀 다른 어떤 회사의 어떤 분위기, 경영의 어떤 실패, 여기에다가 이제 공매도의 어떤 더할 수 있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 상당히 또 영향이 많이 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수출액이 12월 달에 뭐 1,500억 되고 국내에서도 이 정도 됩니다만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2022년도에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IB들이 이야기한 거고 국내에서도 보면 이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들이 이제 바이오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몇몇 안 됩니다. 이 바이오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 이분이 뭔가 이게 추천하게 되면 단기 급등을 많이 하는 흐름인데 작년에 이제 주가가 20만 원 이제 중반이었을 때 그 셀트리온이 이제 그 주가 하락을 좀 벗어나서 바닥이다 이러면서 이제 제시를 했을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과 미국에서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관련 성장률 하락, 공매도 재개. 근데 이 리스크가 이제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 그래서 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이분이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맞춘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하락을 하는 어떤 바이오주들도 많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좀 잘 판단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박도 이 500년 연구원의 이야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급나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속성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품이 다 빠졌으니까 적정한 이제 기업 가치, 왜냐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싼 영역에 분명히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9월 달에 이제 JP 모건이 이전에도 뭐 그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이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이 낼 때마다 이제 공매도 음모론이 항상 있댔죠. 왜냐하면 현재가 대비해서 항상 다운사이드로 이야기를 했고 그때 거의 뭐 이랬는데 목표 주가가 19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도를 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JP 모건이 이야기하는 그 주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뒤에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대표적인 이제 단타 치는 어떤 창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도 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셀트리온의 목표가 하향하는 이력이 있는 그 IB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흐름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사태로 급등을 했다가 작년도에 원상태로 온 게 아니라 원상태보다 더 내려가 있는 어떤 이 바이오의 겨울들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바이오주들, 몇몇 바이오주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이 내렸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매도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합병 관련된 부분과 금융의 어떤 부식 이런 게 엮여져 있어 가지고 수급 개선까지 안 따라주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어떤 흐름으로 시총이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이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좀 희망하고 먼저는 이제 분식회계 관련되는 이제 금융의 어떤 리스크도 빨리 이제 결론 좀 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공매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고 괜히 이제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게 정상적인 부분 아닌데 항상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공매도와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해소가 나와야 되고 회사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주가가 이렇게 저기 많이 빠졌는데 그냥 뭐 있기보다는 일정의 어떤 자사주의 어떤 매입이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회사 가치의 어떤 원만한 어떤 이제 저평가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셀트리온이. 근데 요즘에는
아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어떤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회사가 힘써 나서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했어요. 10만 정도 하고, 개인들은 이제 오히려 오늘 좀 팔았습니다. 어제 오늘 좀 팔고,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아쉽고요. 기관이 이제 연말에 배당 이슈로 들어왔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빼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뺐다가 이제 오늘 좀 샀던 부분.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5일선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지금 이제 제대로 못 들고 가는, 거래량도 낮으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한 500원 빠졌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전일 대비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흐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4분기 어닝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언제쯤 시장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하반기 때 어떤 바닥의 국면을 지금 이제 재현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의 어떤 구간이니까, 자, 이런 기간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가격으로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가격들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예, 제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25만원대, 30만원대의 가격이, 올해 어떤 장기 어떤 흐름으로의 어떤 윗골이다. 그러니까 위쪽의 어떤 흐름으로 여기가 들어가야 좀 정상적인 어떤 영역대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자, 저 부분들이 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수급의 개선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